삼국사기 권 제2 신라본기 제2 154년 2월 아달라 이사금이 즉위하다. 아달라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일성 이사금의 장남이다. 키가 7척이며 코가 매우 커 외모가 특별하였다. 어머니 박씨는 지소래왕의 딸이다. 왕비 박씨 내래 부인은 지마왕의 딸이다. 3월에 계원을 이찬에 임명하여 군사와 국정을 맡겼다. 2년 봄 정월에 시조묘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하였다. 흥선을 일길찬에 임명하였다. 3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계립령로를 개척하였다. 계립령은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릉리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사이에 소재한 고개를 이른다. 4년 봄 2월에 처음으로 간물현과 마산현 두 개의 현을 설치하였다. 3월에 왕이 장령진을 방문하여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군복을 하사하였다. 5년 봄 4월에 중령을 개척하였다. 외의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7년 여름 4월에 폭우가 내려 알천에 물이 넘쳐 민가가 떠내려갔다. 금성 북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여기서 알천은 보통 경주 월성의 북쪽을 이르는 북천으로 추정한다. 8년 가을 7월에 누리가 생겨 곡식에 해를 끼쳤다. 바다 물고기가 많이 물 밖으로 나와 죽었다. 9년에 왕이 사도성을 방문하여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사도성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주로 외의 침입과 관련된 곳이어서 동해안 쪽으로 추정된다. 11년 봄 2월에 용이 수도에 나타났다. 12년 겨울 10월에 아찬 길선이 반란을 모의하다 발각되자 사형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망명하여 백제로 갔다. 왕이 서신을 보내 길선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는데 백제가 듣지 않자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가 성 안에서 지키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고 우리 군의 식량이 모두 떨어지게 되자 이에 돌아왔다. 13년 봄 정월 신해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14년 가을 7월에 백제가 나라 서쪽에 있는 두 성을 기습 공격하여 격파하고 백성 10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8월에 일길찬 흥선에게 명령하여 병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게 하였다. 왕이 또한 직접 기병 8,000명을 통솔하여 한강을 따라 나아가 두 성에 이르렀다. 백제가 크게 두려워하여 잡아갔던 남녀들을 돌려보내고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다. 15년 여름 4월에 이찬, 계원이 죽어 흥선을 이찬에 임명하였다. 17년 봄 2월에 시조묘를 수리하였다. 가을 7월에 수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서리와 우박이 곡식에 피해를 주었다. 겨울 10월에 백제가 나라의 변경을 공격하였다. 18년 봄에 곡식이 귀해지면서 백성들이 굶주렸다. 19년 봄 정월에 구도를 파진찬에 임명하고 구수해를 일길찬에 임명하였다. 2월에 시조묘에 예사롭지 않은 일이 있었고 수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20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보냈다. 21년 봄 정월에 흑비가 내렸다. 2월에 가뭄이 들어 우물의 물이 메말랐다. 31년 봄 3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아달라 이사금은 제위 31년에 사망하였는데 본서에서 그전 10년의 기록이 없다. 그의 사후 석시계인 벌휴 이사금이 즉위한 것을 볼 때 내부에 정치적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184년 3월 벌휴 이사금이 즉위하다. 벌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왕의 성은 석시로 탈해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성이 김씨인 지진넬의 부인이다. 전 왕인 아달라 이사금이 죽었는데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벌휴를 왕으로 세웠다. 왕은 바람과 구름을 점쳐서 홍수와 가뭄 및 그 해의 풍흉을 미리 알 수 있었고 또한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도 알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 일컬었다. 2년 봄 정월에 왕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해를 좌우 군주로 임명하여 조문국을 공격하였다. 군주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사용되었다. 조문국은 소문국이라고도 하며 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일대에 있었던 진한의 소국이다. 3년 봄 정월에 주, 군을 돌아다니며 풍속을 살펴보았다. 여름 5월 임진,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에 남신현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 4년 봄 3월에 왕이 주, 군에 명령을 내리기를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제때 농사짓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북쪽 지역에 큰 눈이 내렸는데 쌓인 눈의 깊이가 1장이었다. 5년 봄 2월에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해오자 파진찬 구도에게 병사를 내어 백제군을 막도록 명하였다. 6년 가을 7월에 구도가 구양에서 백제군과 싸워 이기고 500여 명을 죽였다. 7년 가을 8월에 백제가 나라 서쪽 국경에 있는 원산향을 기습 공격하고 더 진격해 부곡성을 포위하였다. 구도가 정예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백제군을 공격하자 그들이 거짓으로 달아났는데 구도가 와산까지 쫓아갔다가 백제에 패하였다. 왕은 구도의 실책이라고 여겨 그를 부곡 성주로 강등시키고 설지를 좌군주에 임명하였다. 8년 가을 9월에 치우기가 각수와 항수 자리에 나타났다. 여기서 치우기는 해성이 지구와 금성의 궤도를 넘어서 태양에 더 접근하게 되면 해성의 꼬리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는 직선 모양, 다른 하나는 깃발이 나부끼듯 구부러진 모양이 된다. 아마 이 해성의 외형이 깃발처럼 생겼기 때문에 치우기라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각수와 항수는 동양의 별자리인 28수 중의 하나로 동방청룡 7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서양 별자리로 보면 처녀자리에 속한다. 9년 봄 정월에 국량을 아찬에 임명하고 술명을 일길찬에 임명하였다. 3월에 수도에 눈이 내렸는데 쌓인 눈의 깊이가 3척이었다. 여름 5월에 비가 매우 많이 와서 산이 무너진 곳이 10여 곳이었다. 10년 봄 정월 갑인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3월에 한기부의 여자가 한 번에 아들 넷, 딸 하나를 낳았다. 6월에 외인들이 큰 기근을 겪어 우리나라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이 1000여 명에 달하였다. 11년 여름 6월 을사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13년 봄 2월에 궁궐을 수리하였다. 3월에 가뭄이 들었다. 여름 4월에 궁궐 남쪽에 큰 나무에 벼락이 쳤고 또 금성 동문에도 벼락이 쳤다. 왕이 돌아가셨다. 196년 4월 나해 이사금이 즉위하다.
나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벌휴왕의 손자이다. 어머니는 넬의 부인이다. 왕비 석씨는 조분왕의 여동생이다. 외모가 웅장하고 훌륭하며 재주가 뛰어났다. 전왕의 태자 골정과 둘째 아들 이매가 먼저 죽었고 태소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매의 아들을 왕위에 세웠으니 바로 나해 이사금이다. 이해 정월부터 4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이 즉위하는 날에 이르러 큰 비가 내리자 백성들이 기뻐하며 경사스럽다고 생각하였다. 2년 봄 정월에 왕이 시조묘를 찾아가 배웠다. 3년 여름 4월에 시조묘 앞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섰다. 5월에 나라 서쪽에 홍수가 났으므로 수해를 입은 주와 현에는 1년간 조를 면제해 주었다. 여기서 앞의 조는 전조, 곧 농지에 대하여 단위 면적당 정액의 곡물을 수취하는 세금이고 뒤의 조는 가호 내지 정마다 일정량의 곡물과 직물류 등 현물을 수취하는 세목이다. 가을 7월에 수해를 당한 주와 현에 사자를 보내 위무하였다. 4년 가을 7월에 백제가 우리 국경을 침범해 왔다. 5년 가을 7월에 태백성이 낮에 보이고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다. 여기서 태백성은 금성이다. 9월 경호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알천에서 크게 열병하였다. 여기서 알천은 보통 경주 월성의 북쪽을 흐르는 북천으로 추정한다. 6년 봄 2월에 가야국이 화친하기를 청하여 왔다. 3월 정묘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큰 가뭄이 들어 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을 조사한 후 가벼운 죄수들은 죄를 없게 하여 풀어주었다. 8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국경을 침범해 왔다.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계절에 맞지 않게 피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 10년 봄 2월에 진충을 일벌찬에 임명하여 국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죽였고 태백성이 달을 가렸다. 8월에 금성과 시조묘의 뜰에서 여우가 울었다. 12년 봄 정월에 왕자 이음을 이벌찬에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13년 봄 2월에 왕이 나라 서쪽의 군읍을 돌아봤는데 10일 만에 돌아왔다. 13년 봄 2월에 왕이 나라 서쪽의 군읍을 돌아봤는데 10일 만에 돌아왔다. 여름 4월에 외인이 국경을 침범해 왔으므로 이벌찬 이음을 파견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외인을 막게 하였다. 14년 가을 7월에 포상 8국이 가라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자 가라 왕자가 신라에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서구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육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가라를 구해주라고 명령하였다. 서구로와 이음은 포상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상 8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가라인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 여기서 가라는 아라가야 곧 안라국으로 보기도 하나 대체로 전기가야의 맹주국적 위치에 있었던 금관가야일 것으로 보고 금관가야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변진 소국들 중 8국이 금관가야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왕이 군읍에 사신을 보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살펴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제외한 모든 죄수들을 죄를 없게 하여 풀어주었다. 16년 봄 정월에 헌견을 이찬에 임명하고 윤종을 일길찬에 임명하였다. 17년 봄 3월에 가야가 왕자를 볼모로 보내왔다.
여름 5월에 많은 비가 내려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19년 봄 3월에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졌다. 가을 7월에 백제가 나라 서쪽에 있는 요고성을 공격해와서 성주 설부를 죽였다. 왕이 이벌찬 이음에게 명령하여 정예병 6,000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게 하여 사현성을 격파하였다. 겨울 12월에 천둥이 쳤다. 23년 가을 7월에 무기고의 병기가 저절로 나왔다. 백제인들이 공격해와서 장산성을 포위하자 왕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나와 백제인들을 공격해 달아나게 만들었다. 25년 봄 3월에 이벌찬 이음이 죽어서 충헌을 이벌찬에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가을 7월에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하였다. 27년 여름 4월에 우박이 콩과 보리를 상하게 하였다. 남신현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살아났다. 겨울 10월에 백제군이 우두주로 침범에 들어오기에 이벌찬 충헌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막았다. 웅곡에 이르러 적에게 패하게 되자 병사들을 버리고 혼자 말을 타고 되돌아왔으므로 진주로 강등시키고 연진을 이벌찬에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여기서 우두주는 우수주, 수약주라고도 하며 지금의 강원도 춘천시 지역이다. 29년 가을 7월에 이벌찬 연진이 봉산 아래에서 백제와 싸워 그들을 격파하고 10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8월에 봉산성을 쌓았다. 31년 봄부터 비가 오지 않다가 가을 7월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비가 내렸다.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창고에 곡식을 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겨울 10월에 중앙과 지방의 옥에 있는 죄수들을 조사하여 가벼운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없게 하여 풀어주었다. 32년 봄 2월에 왕이 나라의 서남쪽에 있는 군읍을 돌아다니며 살피다가 3월에 돌아왔다. 파진찬 강헌을 이찬에 임명하였다. 34년 여름 4월에 남쪽 창고에서 3일 동안 뱀이 울었다. 가을 9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 10월에 눈이 많이 왔는데 쌓인 눈의 깊이가 5척이었다. 35년 봄 3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35년 봄 3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230년 3월 조분 이사금이 즉위하다. 조분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석시로 벌휴 이사금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골정 갈문왕이고 어머니 김씨 옥모 부인은 구도 갈문왕의 딸이다. 왕비 아이해 부인은 나해왕의 딸이다. 전왕 나해 이사금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사위인 조분이 왕위를 이으라고 하였다. 왕은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으며 일을 처리함에 사리에 맞고 결단력이 있어서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공경하였다. 원년에 연충을 이찬에 임명하여 군사와 국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가을 7월에 왕이 시조묘에 찾아가 배웠다. 2년 가을 7월에 이찬 우로를 대장군에 임명하여 간문국을 공격해 격파하고 그 땅을 신라의 군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간문국은 진한 소국 중 하나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계령면 일대에 있었던 계령군이 원래 간문 소국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우로는 나해 이사금의 아들로 나해 이사금 때에서 첨해 이사금 때까지 주로 군사적인 활동을 한 인물이다. 3년 여름 4월에 외인이 갑자기 쳐들어와 금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몸소 나가 싸우니 적이 패하여 도망갔다.
경기병을 보내 도망가는 왜군을 추격하여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4년 여름 4월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지붕의 기와가 날아갔다. 5월에 외병이 나라의 동쪽 변경을 공격하였다. 가을 7월에 이찬 우로가 사도에서 외인과 싸웠는데 바람의 방향을 따라 불을 놓아 적의 배를 태우니 외적이 바다에 빠져 모두 죽었다. 6년 봄 정월에 왕이 나라의 동쪽으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7년 봄 2월에 골벌 국왕 아음부가 휘화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해 왔으므로 그에게 집과 토지를 하사하여 안치하고 골벌국 지역을 신라의 군으로 하였다. 골벌국은 진한 소국 중 하나인데 이때에 왕이 귀순하면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8년 가을 8월에 누리가 나타나 곡식에 피해를 주었다. 11년에 백제가 서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13년 가을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고타군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 고타군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이다. 15년 봄 정월에 이찬 우로를 서불한에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16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공격하였다. 우로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두책을 지켰다. 그날 밤 매우 추웠는데 우로가 병사들을 위로하고 몸소 장작을 태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 병사들이 감격하였다. 17년 겨울 10월에 나라의 동남쪽에 흰 기운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한 필의 비단과 같았다. 11월에 수도에 지진이 있었다. 18년 여름 5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247년 5월 첨해 이사금이 즉위하다. 첨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어머니까지 같은 조분왕의 동생이다. 원년 가을 7월에 왕이 시조묘에 찾아가 배웠고 아버지 골정을 세신 갈문왕으로 책봉하였다. 갈문왕 책봉에 대한 사론. 논하여 말한다. 한 선제가 즉위하니 담당 관리가 아뢰기를 남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부모는 의부모보다 격을 낮추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조상을 모시는 법도입니다. 이에 황제의 생부를 친이라 하고 그 시호는 도라 하며 생모는 도후라 하면서 제후왕의 예와 같이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경전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세의 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후한 광무제와 송영종은 이를 본받아 그대로 따랐다. 신라도 친자식이 아닌 왕의 친족이 전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친아버지를 왕으로 추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일만이 아니라 그 장인을 왕으로 책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예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따라야 할 법도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다. 2년 봄 정월에 이찬, 장헌을 서불한에 임명하여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월에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화친을 맺었다. 3년 여름 4월에 외인이 서불한 우로를 죽였다. 가을 7월에 궁궐의 남쪽에 남당을 세우고 양부를 이찬에 임명하였다. 남당은 신라의 왕궁인 월성 안에 설치된 정청이다. 5년 봄 정월에 처음으로 남당에서 정사를 보았다. 한기부 사람 부도는 집이 가난했지만 아첨하지 않고 글쓰기와 계산을 잘해 당시에 유명하였다.
왕이 그를 불러 아찬에 임명하고 물장고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물장고는 정확한 기능을 알 수는 없지만 나라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 내지 창고를 관리하던 관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7년 여름 4월에 용이 궁궐의 동쪽 연못에 나타났다. 금성 남쪽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섰다.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아 왕이 조묘와 명산에 비오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자 곧 비가 내렸다. 흉년 이어서 도적이 많았다. 9년 가을 9월에 백제가 침략해왔다. 일벌찬 익종이 괴곡 서쪽에서 맞서 싸우다가 적군에 살해되었다. 겨울 10월에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했으나 함락하지 못하였다. 10년 봄 3월에 나라 동쪽 바다에서 큰 물고기 3마리가 나타났는데 길이가 3장이고 높이가 1장 2척이었다. 겨울 10월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13년 가을 7월에 가뭄이 들고 누리가 나타나 흉년이 들자 도적이 많아졌다. 14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40여 곳의 산이 무너졌다. 가을 7월에 살별이 동쪽 하늘에 나타나 25일 동안 보이다가 사라졌다. 여기서 살별은 꼬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전혀 없는 상태의 혜성을 의미한다. 15년 봄 2월에 달벌성을 쌓고 남아 극종을 성주에 임명하였다. 여기서 달벌성은 달불성, 달구화, 달고벌 등으로도 불린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에 위치한 사적 제62호 대구 달성이 이때 축조된 달벌성으로 추정된다. 3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겨울 12월 28일에 왕이 갑자기 병이 나 돌아가셨다. 262년 1월 미추 이사금이 즉위하다.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다. 어머니 박씨는 이칠 갈문왕의 딸이고 왕비 석씨 광명 부인은 조분왕의 딸이다. 김씨 시조 김할지는 계림에서 태어났는데 탈해왕이 거두어 궁중에서 기르다가 나중에 대보에 임명하였다. 알지는 세한을 낳고 세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보를 낳고 욱보는 구도를 낳았는데 구도가 바로 미추의 아버지이다. 전왕 첨해 이사금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미추를 왕으로 세웠다. 이것이 김씨가 나라를 갖게 된 시초이다. 원년 봄 3월에 용이 궁궐 동쪽 연못에 나타났다. 가을 7월에 금성 서문에 불이 났는데 불길이 번져 민가 300여 채가 불탔다. 2년 봄 정월에 이찬, 양부를 서불한에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2월에 왕이 직접 국조묘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크게 사면하였다.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왕으로 추봉하였다. 3년 봄 2월에 왕이 나라 동쪽으로 가 바다에서 망제를 지냈다. 3월에 왕이 황산으로 행차하여 늙고 가난하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진휼하였다. 여기서 황산은 여러 기록을 볼 때 지금의 경산남도 양산시 원동면에서 하구의 을숙도 사이 구간 낙동강이 황산하였다고 추정된다. 5년 가을 8월에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하자 성주 직선이 용맹한 병사 200명을 거느리고 나가 맞서 싸우니 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왕이 그 일을 듣고 직선을 일길찬에 임명하고 병사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려주었다. 7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자 왕이 여러 신하들을 남당에 모이게 하여 친히 정치와 형벌 집행의 잘잘못을 아뢰도록 하였다. 또 사신 5명을 파견하여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어려움과 근심을 알아오도록 하였다. 11년 봄 2월에 왕이 명하기를 무릇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은 모두 없애라 라고 하였다.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에 피해를 주었다. 겨울 11월에 백제가 변경을 침략하였다. 15년 봄 2월에 신하들이 궁궐을 고쳐짓자고 청하였으나 왕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여겨 따르지 않았다. 17년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겨울 10월에 백제군이 쳐들어와 괴곡성을 포위하자 왕이 파진찬 정원에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막으라고 명령하였다. 19년 여름 4월에 가뭄이 들어 죄수를 살펴보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였다. 20년 봄 정월에 홍권을 이찬에 임명하고 양지를 일길찬에 임명하고 광겸을 사찬에 임명하였다. 2월에 왕이 조묘를 찾아가 배웠다. 가을 9월에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하였다. 22년 가을 9월에 백제가 변경을 침략해왔다. 겨울 10월에 백제군이 괴곡성을 포위하자 일길찬 양질에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막으라고 명령하였다. 23년 봄 2월에 왕이 나라 서쪽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무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돌아가셔서 대릉에 장사 지냈다. 284년 10월 유래 이사금이 즉위하다. 유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좁은 왕의 장남이다. 어머니 박씨는 나음 갈문왕의 딸인데 일찍이 밤길을 가다가 별빛이 입으로 들어오니 그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왕이 태어난 날 저녁에 신비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였다. 2년 봄 정월에 왕이 시조묘에 찾아가 배웠다. 2월에 이찬 홍권을 서불한에 임명하여 기밀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3년 봄 정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 화친하기를 청하였다. 3월에 가뭄이 들었다. 4년 여름 4월에 외인이 일레부를 기습 공격하였는데 불을 질러 일레부를 태우고 10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6년 여름 5월에 외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박을 손질하고 갑옷과 무기를 수리하였다. 7년 여름 5월에 홍수가 나 월성이 무너졌다. 8년 봄 정월에 말구를 이벌찬에 임명하였다. 말구는 충성스럽고 절개가 있으며 지략을 갖추고 있어 왕이 항상 찾아가 정치에서 중요한 점을 물어보았다. 여기서 말구는 나물마립간의 아버지로 구도 갈문왕의 아들이며 미추 이사금과 형제간이다. 그의 행적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다. 9년 여름 6월에 외병이 사도성을 공격해 함락되니 왕이 일길찬 대곡에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도와주어 되찾도록 명령하였다. 가을 7월에 가뭄이 들고 누리가 나타났다. 10년 봄 2월에 사도성을 고쳐 쌓고 그것으로 사벌주의 호민 80여 집을 이주시켰다. 여기서 사벌주는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로 원래는 진한 소국 중 하나인 사벌국이었다.
11년 여름에 외병이 장봉성을 공격해 왔으나 외병이 이기지 못하였다. 가을 7월에 다사군이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 여기서 다사라는 지명은 일본 서기 권 17 개체기에 나오는 다사진, 대사진, 채사와 같은 곳으로 생각된다. 12년 봄에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여러 차례 우리의 성읍을 침범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나는 백제와 함께 도모하여 일시에 바다를 건너 그 나라에 들어가 공격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서불한 홍권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물 위에서의 전투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원정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하물며 백제는 속이는 것이 많고 항상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역시 함께 이를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옳다 라고 하였다. 14년 봄 정월에 지량을 이찬에 임명하고 장흔을 일갈찬에 임명하고 순선을 사찬에 임명하였다. 이서 고국이 금성을 공격해 왔다. 우리나라가 많은 병력을 동원해 방어했으나 물리치지 못하였다. 문득 신비한 병사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모두 대나무 잎을 귀에 꽂고 있었다. 우리 군사와 함께 적을 공격해 물리쳤는데 그 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사람들이 대나무 잎 수만 장이 죽장릉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선왕이 은병을 보내 싸움을 도와주었다라고 하였다. 15년 봄 2월에 수도에 짙은 안개가 껴서 앞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5일 동안 지속되다가 거쳤다. 겨울 12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298년 12월 기림 이사금이 즉위하다. 기림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좁은 이사금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걸숙 이찬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덕이 두터워 사람들이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여기서 기림 이사금은 제11대 왕 좁은 이사금의 아들인 걸숙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 좁은 이사금의 손자이자 전왕인 제14대 유래 이사금의 조카가 된다. 2년 봄 정월에 장흔을 이찬에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2월에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3년 봄 정월에 외국과 예물을 보내는 사신을 교환하였다. 2월에 왕이 비열홀로 나아가 나이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을 몸소 위로하고 사람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곡식을 하사하였다. 3월에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양국이 항복하여 복속해 왔다. 5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7년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나 땅에서 샘이 솟아올랐다. 9월에 수도에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10년에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이는 알지의 탄생을 계기로 국호를 서라벌에서 계림으로 바꾸었다가 기림 이사금 때부터 실로, 신라 등 사로 계통의 국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3년 여름 5월에 왕의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중앙과 지방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6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310년 6월 흘해 이사금이 즉위하다. 흘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나해 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서구로 각간이고 어머니 명원 부인은 조분 왕의 딸이다. 우로가 왕을 섬기면서 공을 세워 그 지위가 점점 올라가 서불한이 되었다. 우로가 흘해의 외모가 매우 훌륭하고 담력이 있으며 총명하고 민첩하여 일처리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이에 제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기림 이사금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어서 여러 신하들이 논의해 말하기를 흘해는 비록 어리지만 경험이 많고 나라를 잘 다스릴 덕이 있다 라고 하고 이에 그를 받들어 왕위에 세웠다. 2년 봄 정월에 금리를 아찬에 임명하여 국정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2월에 몸소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3년 봄 3월에 외국왕이 사신을 보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을 청하니 아찬 금리의 딸을 외국으로 보냈다. 4년 가을 7월에 가뭄이 들고 누리가 나타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사신을 보내 그들을 구휼하였다. 5년 봄 정월에 아찬 금리를 이찬에 임명하였다. 2월에 궁궐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곧 중단하였다. 8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자 왕이 직접 죄수들을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를 없게 하여 풀어주었다. 9년 봄 2월에 왕이 명령하기를 지난번 가뭄의 피해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지금 토지가 기름지고 그 생기가 일어나고 있으니 바야흐로 농사를 시작해야 한다. 무릇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라고 하였다. 21년에 처음으로 벽골지를 만들었는데 그 두 개 길이가 1800보이다. 28년 봄 2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에 예물을 보냈다. 3월에 우박이 내렸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35년 봄 2월에 외국이 사신을 보내와 혼인을 청하였으나 왕의 딸이 이미 결혼하였기에 거절하였다.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궁궐 남쪽에 있는 큰 나무가 뽑혔다. 36년 봄 정월에 강세를 이벌찬에 임명하였다. 2월에 외왕이 서신을 보내 국교를 끊었다. 37년에 외병이 갑자기 풍도로 쳐들어와 변방의 백성들을 노략질한 후 더 진격하여 금성을 포위하고 강하게 공격하였다. 왕은 병사를 내보내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벌찬 강세가 말하기를 적은 멀리서 계속 승리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병사가 나간다면 그 강한 기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나가서 싸우는 것은 시기를 늦추어 적군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성문을 닫고 병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적군의 식량이 모두 떨어져 장차 퇴각하려 하자 왕이 강세에게 명령하여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가 공격하여 적군을 도망치게 하였다. 여기서 풍도는 외가 신라를 침략할 때 오는 경로 중에 있던 섬으로 추정되지만 그 위치를 알 수는 없다. 39년에 궁궐한 우물의 물이 갑자기 넘쳤다. 41년 봄 3월에 황새가 월성 귀퉁이에 둥지를 틀었다. 여름 4월에 큰 비가 열흘 동안 내려 평지를 뒤덮은 물의 깊이가 3에서 4척이었고
공사의 건물이 떠내려 가거나 물에 잠겼으며 13곳의 산이 무너졌다. 47년 여름 4월에 왕이 돌아가셨다.